벌써 1,000만 마리 이상 살처분됐다고 그러는데 진정김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네, 농림축산식품부의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 연결해보고 또 전남대 수의학과 서상희 교수까지 말씀 듣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김경규 실장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지난달 16일 처음 발견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 지역으로 퍼져 있습니까? 자, 농장 수로 하면은 양성이 한 127개 농장이고 크게 말씀을 드리면은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제외하고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제외하고는 전국에 걸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철새가 많이 도래하는 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경북, 경남, 제주만 빠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확산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면서요, 지금? 예, 저희들이 근본 바이러스가 과거 몇 차례 나온 거에 비했을 때는 그 발생 농가 수가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빨라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나온 바이러스가 H5N6라고 이제 돼 있는데요. 네. 이게 이번에 저희들이 역학을 보니까 철새와 함께 들어온 걸로 현재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철새가 오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철새의 분변 같은 것이 이런 닭이나 오리 사육장에 들어가는 건 결국 사람 탓이다. 문제는 사람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아주 타당하시고 합리적인 지적이시고요. 네. 이제 1단계에서 농장에서의 차단 방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제 가금류입니다만은 이제 대개 오리, 그다음에 알을 낳는 닭 산란계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고기를 쓰는 닭 육계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육계 같은 경우는 차단 시설이 상당히 잘 돼 있고 그 사람이 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렇게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육계 같은 경우는 AI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오리와 산란계인데 오리 같은 경우는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요. 산란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농장에서 그 직원들의 출입이 좀 빈번한 것으로 그 이제 농장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닭 같은 경우는 오래 키우다 보니까 닭의 상태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농장에서 방역 조치를 제대로 못 하고 예를 들면 뭐 장화를 제대로 갈아 신는다든지 방역복을 입고 또 오염원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미흡한 상황이 농가별로 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1,000만 마리 이상 살처분, 이런 일이 있으면 살처분 외에 대책은 없는 겁니까? 현재 닭의 경우에는 백신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오염이 되면은 살처분해서 소독을 하거나 매각을 하는 거 외에는 현재로서 그렇게 뚜렷한 방법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살처분을 하고 있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바이러스가 더 퍼지지 않게 살처분도 신속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처분된 그런 닭고기, 오리고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매몰되거나 소각 처리됩니다. 그 피해 보상금은 누가 받아요? 피해 농장이나 그 피해 농장과 관련된 예를 들면 계열사육 업체 같은 경우 이제 계열사육 업체한테 갑니다. 그리고 그 살처분 보상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농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만 마리 키우다가 다 죽었다. 다 살처분됐다 그러면 10만 마리 어치 값을 그대로 다 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다 주게 돼 있습니다만은 이제 농가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농가의 방역 책임에 따라서 예를 들어 방역을 해태했다든지 발생하는데 신고가 늦춰졌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삭감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가의 방역 의식을 좀 고취하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를 보면 피해 보상금 다 받으니까 농장주들이 그냥 뭐 AI 발병해도 남을 나라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군요. 과거에 뭐 일부 그런 사례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농장 입장에서 보면은 AI가 발생하면 굉장히 손해입니다. 왜냐하면은 살처분을 한 이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입식을 다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농장에서는 방역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죠.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가금류 전면 이동 금지 조치. 근데 이게 벌써 3번째라면서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건? 소위 뭐 스탠드 스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방역 조치입니다. 전국에 가금류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와 시설이
일시적으로 이동을 다 중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네. 축산 농가에서 어떠한 것도 빠져나올 수 없게 하고 도축장이나 도계장에서도 가동을 중지하고 그럼으로써 그 이틀 동안의 바이러스의 움직임을 바이러스가 자체가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된 걸 움직이기 때문에 묶어놓고 이틀 동안에 철저한 소독을 통해 가지고 바이러스의 확산이나 전파를 차단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6일부터 지금까지면 사실 그리 긴 기간이 아닌데 벌써 두 번이나 이동 금지 조치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산됐다는 얘기는 별 효과가 없다는 거 아닐까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를 해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차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역 간에 전파된 사례는 공식적으로 확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 내에서 소규모 단위로 이제 이동에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철새 도로를 중심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이 차단 방역 조치와 이동 중지 명령이 나름대로 일정 부분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탄핵 정국 최순실 게이트 이것 때문에 정부가 늑장 대응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야생교수에서 처음 바이러스를 검출한 10일 날부터 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고 특히 중앙에 방역대책본부를 장관 주재하에 설치를 해서 즉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현장 공무원들이 정말 밤을 새워서 애를 써서 지금 방역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걱정이 중국에서 인체 감염 사례가 있어서 우리도 그런 거 아니냐, 닭고기, 오리고기 먹으면 안 된다, 심지어 달걀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아닌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저희들은 시스템이 중국과 달리 잘 돼 있어가지고 방역 차원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절대 그 시장으로 못 나게 하고 이미 살처분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그 AI에 오염된 그 축산물이 나갈 확률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좀 주의사항 한 가지 주신다면요. 오늘 오전에 이 문제가 이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도 이제 관계부처 장관을 주재한 바 있고 여러 가지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전문가들과 농가들이 방역을 합니다마는 일반 소비자 국민들께서는 철새와 접촉하거나 특히 방역 관련돼서 축산 농가에 이렇게 필요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방문을 하거나 접촉하는 걸 좀 자제해 주시기를 아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럴 때는 농가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울러 이제 한 가지 더 당부드리면은 전국에 이제 축산 특히 가금한류를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지금 방역에 애를 쓰고 계십니다. 특히 날이 추워지면서 더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농장 단위의 차단 방역은 좀 책임지고 하시고 특히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동 중지 명령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자, 진정될까요? 상당 기간 더 갈까요? 저희들이 보기에 지금 상황을 낙관할 수는 없고요. 굉장히 확산 기로에 있기 때문에 방역 조치에 따라서 좀 좌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지속적으로 철새가 날아오고 이제 그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방역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정될 것 같지는 않아서 걱정입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이었고 계속해서 중남대 수의학과 서상희 교수 나와 계시죠? 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H5N6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매우 독하고 강해요? 특징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농민들께서 많이 발생하니까요. 독하고 강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H5 바이러스는 다 고병원성이거든요. 저희들이 그 오리나 닭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면 기존에 그 2014년도 H5N8하고 실험을 해보니까 병원성의 강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많이 농장에 오염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증상이 농민들 느끼기에 좀 강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실 H5 바이러스 원래 고고 바이러스니까요. 고병원성하고 저병원성으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그 H 단백질 중간에 한 5개 아미노산이 특징이
첨가되어 있으면 고병원성인데요. 그럴 경우는 가금에 감염하면은 폐뿐만 아니라 내 모든 장기에 바이러스가 증식할 수 있었어요.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배출되는데 저병원성은 주로 뭐 호흡기나 뭐 내장에 약간 감염하니까 증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고병원성은 상당히 무서운 바이러스고 연례 행사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된 원인을 철새로 보던데 동의하세요? 그거는 한마디로 철새를 덮어 씌우니까 지금 상황이 저는 온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철새에서 지금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은 다 11월 16일 농장에 신고한 이후에 90% 이상이 철새에서 나오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하천의 주위에서 하천에 있는 철새에서 거의 99% 바이러스가 나온다는 뜻은 하천에 있는 새들은 다 농장 가까이 있잖아요. 저희들도 분변을 가보면. 그래서 밤 되면 먹이 사냥하러 농장 가까이 가거든요. 저는 이 철새가 주요 원인이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사실 과학적 근거도 없고 또 반대로 말 없는 철새가 덮어 씌우는데 사실은 철새가 이게 감염원이 어떤 농장에 있다는 인디케이터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초기 때 이 AI가 발생했을 때 철새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소위 말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이게 그러면 교수님 보실 때 말 없는 철새한테 덮어 씌운다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그럼 이렇게 급속도로 빨리 확산되는 우선 첫 발병 원인은 또 확산되는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중국에서 발견되는 거 물론 전체는 비슷한데 특정 유전자가 이게 중국하고 완전히 일치하지 않거든요. 다시 말하면 저는 벌써 수개월 전에 국내에서 들어와서 올여름에 더우니까 그래서 증상을 보이지 않으면서 그래서 많은 바이러스가 저는 이렇게 확산돼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첫 발생했을 때 충북, 음성, 전남, 해남 사실 철새가 예를 들면 처음 발견된 철새가 아시다시피 충남 죄송합니다. 천안의 국세천 그쪽인데요. 그런데 충북은 또 연관이 있지만 해남은 또 연관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또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거 보면 저는 국내에서 오래전에 벌써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게 벌써 2003년 이후에 AI가 발병한 것만 6차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단어가 AI의 토착화라는 단어인데 교수님 좀 아까 말씀하신 이미 수개월 전부터 국내에 넓은 지역에 걸쳐서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는 토착화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일단은 토착화라는 뜻은 같은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는 건데요. 일단은 H5N6형 경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지금 상태로 가면은 저는 거의 토착화 상태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정부의 대책은 일단 발견되는 데마다 가서 살처분하고 그리고 이동 제한 일시적으로 하고 그다음 소독하고 이제 계속 이건데 이 대응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걸 해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발상 전환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살처분 정책을 하는 거는 선진국 정책이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경우도 10년, 20년에 한 번씩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 경우도 똑같은 바이러스가 11월 15일 날 그 동물원에서 백조에서 발견되고 11월 28일 날 오리 농장에 발생하고 그다음에 산란계 2개 농장 그다음에 오리 농장 하나 12월 2일 날 발생하고 더 이상 발생하지 않거든요. 이 뜻은 국내의 경우는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발생 빈도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중국이나 동남아처럼 한시적으로 빨리 백신을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도입을 하면 자꾸 잘못된 정보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그 중국이나 이런 데서 백신을 한 이유가 인체 감염이 많이 나기 때문에 백신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백신을 하면은
살처분 정책도 줄일 수 있고 예. 또 저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 그 국가의 손실이 심하면서 알겠습니다. 또 백신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조금 아까 농림축산식품부의 실장은 닭에는 백신도 없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이 고병원성 AI 백신은요 중국 바이러스 유래잖아요. 예. 그래서 다국지 기업에서 중국에서도 동남아에서도 뭐 지금까지 AI 백신은 수십억 그 도스 그러니까 분량을 그래서 2009년부터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AI 백신은 있고요. 또 수입해서 예. 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닭에게 사용할 백신도 이미 다 있다. 예, 실제적으로 닭과 오리에 지금 중국에서 자, 백신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미국처럼 10년이나 20년에 한 번쯤 나오는 이런 경우에만 살처분이 대책이다. 예, 예. 우리처럼 거의 그냥 이미 연령사잖아요. 토착화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는 백신이 대책이다 이 말씀인데.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백신을 왜 거부합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학적 근거 없이 뭐 한때는 뭐 인체 감염을 백신하면 인체 감염은 변종이 생긴다 과학적 근거 없이 주장을 하고요. 예. 제가 WHO 기록을 갖다 들여대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지금 와서는 뭐 또 백신 개발이 어렵다는 또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2조 원 이상의 돈이 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래서 고위공무원이나 그런 분들이 소위 말하면 이게 국가 돈이 자기 돈이 아니니까 하하. 그냥 그렇게 저는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가와 국민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거 없이 무조건 백신을 부정하고 그런 거는 아주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을 쓰면 닭하고 오리가 이런 그 바이러스가 퍼져도 버틸 수 있습니까? 예, 백신은 정말 효과 좋습니다. 그래요? 연구를 하고 백신만큼 좋은 방역은 없고요. 그 대신 이제 혹시나 이렇게 백신이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검사만 제대로 좀 하면은 저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좀 아주 근본적인 토론이 필요한 주제가 돼버렸네요. 혹시 우리나라가 닭이나 오리 이런 거 외국에 수출합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한때 들린 얘기가 백신을 안 쓰는 이유가 수출의 이 청정 지역이라는 것을 잃어버릴까봐라고 하는 얘기를 오래전에 들은 바 있는데 여전히 정부는 그런 얘기를 하나요? 예, 여전히 그런 소위 근거 없는 자꾸 그런 것을 자꾸 제기하는데요. 잘 알다시피 이것도 AI 경우는 이게 청정지를 얻는 방법이 뭐 국제수역 사무국에 총회를 거치는 게 아니고요. 그 나라에서 셀프 디클레이션 스스로 이렇게 선언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백신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해서 방어를 한 후에 또 바이러스 없으면 백신 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런 정책으로 갈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해 정말로 안 됩니다. 솔직히요. 벌써 1,000만 마리 이상 살처분됐다고 그러는데 진정김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네, 농림축산식품부의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 연결해 보고 또 전남대 수의학과 서상희 교수까지 말씀 듣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김경규 실장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지난달 16일 처음 발견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 지역으로 퍼져 있습니까? 자, 농장 수로 하면은 양성이 한 127개 농장이고 크게 말씀을 드리면은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제외하고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제외하고는 전국에 걸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철새가 많이 도래하는 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살처분을 하고 있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바이러스가 더 퍼지지 않게 살처분도 신속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처분된 그런 닭고기, 오리고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매몰되거나 소각 처리됩니다. 그 피해 보상금은 누가 받아요? 피해 농장이나 그 피해 농장과 관련된 예를 들면 계열사육 업체 같은 경우 이제 계열사육 업체한테 갑니다. 그리고 그 살처분 보상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농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만 마리 키우다가 다 죽었다. 다 살처분됐다 그러면 10만 마리 어치 값을 그대로 다 주는 거예요. 결국 사람 탓이다. 문제는 사람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아주 타당하시고 합리적인 지적이시고요. 네. 이제 1단계에서 농장에서의 차단 방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예. 이제 가금류입니다만은 이제 대개 오리, 그다음에 알을 낳는 닭 산란계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고기를 쓰는 닭 육계라고 돼 있는데, 예. 예를 들어 육계 같은 경우는 차단 시설이 상당히 잘 돼 있고 그 사람이 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렇게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육계 같은 경우는 AI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제 오리와 산란계인데, 예. 오리 같은 경우는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요. 네. 산란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농장에서 그 직원들의 출입이 좀 빈번한 것으로, 그 이제 농장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닭 같은 경우는 오래 키우다 보니까 네. 닭의 상태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농장에서 예. 방역 조치를 제대로 못 하고, 예. 예를 들면 뭐 장화를 제대로 갈아 신는다든지 알겠습니다. 방역복을 알겠습니다. 입고 예. 또 오염원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미흡한 상황이 농가별로 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1,000만 마리 이상 살처분, 이런 일이 있으면 살처분 외에 대책은 없는 겁니까? 현재 닭의 경우에는 백신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오염이 되면은 예. 살처분해서 소독을 하거나 매각을 하는 거에는 현재로서 그렇게 뚜렷한 방법. 경북, 경남, 제주만 빠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확산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면서요, 지금? 예, 저희들이 근본 바이러스가 과거 몇 차례 나온 거에 비했을 때는 그 발생 농가 수가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빨라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나온 바이러스가 H5N6라고 이제 돼 있는데요. 네. 그 이게 이번에 저희들이 역학을 보니까 철새와 함께 들어온 걸로 현재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철새가 오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철새의 분변 같은 것이 이런 닭이나 오리 사육장에 들어가는 건 된 걸 움직이기 때문에 예. 묶어놓고 이틀 동안에 철저한 소독을 통해 가지고 바이러스의 확산이나 전파를 차단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6일부터 지금까지면 사실 그리 긴 기간이 아닌데 벌써 두 번이나 이동 금지 조치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산됐다는 얘기는 별 효과가 없다는 거 아닐까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를 해보면은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차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역 간에 전파된 사례는 공식적으로 확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 지역 내에서 소규모 단위로 이제 이동에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철새 도래를 중심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 실무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이 차단 방역 조치와 이동 중지 명령이 나름대로 일정 부분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탄핵 전국 뭐 최순실 게이트 이것 때문에 정부가 늑장 대응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야생교수에서 처음 바이러스를 검출한 10일 날부터 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고, 특히 중앙에 방역대책본부를 장관 주재하에 설치를 해서 즉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지자체를 보니까 철새와 함께 들어온 걸로 현재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철새가 오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철새의 분변 같은 것이 이런 닭이나 오리 사육장에 들어가는 건 결국 사람 탓이다. 문제는 사람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아주 타당하시고 합리적인 지적이시고요. 네. 이제 1단계에서 농장에서의 차단 방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제 가금류입니다만은 이제 대개 오리, 그다음에 알을 낳는 닭 산란계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고기를 쓰는 닭 육계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육계 같은 경우는 차단 시설이 상당히 잘 돼 있고 그 사람이 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렇게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육계 같은 경우는 AI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오리와 산란계인데, 오리 같은 경우는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요. 산란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농장에서 그 직원들의 출입이 좀 빈번한 것으로, 그 이제 농장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닭 같은 경우는 오래 키우다 보니까 닭의 상태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농장에서 방역 조치를 제대로 못 하고, 예를 들면 뭐 장화를 제대로 갈아 신는다든지 방역복을 입고 또 오염원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미흡한 상황이 농가별로 좀 있는 것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1,000만 마리 이상 살처분 이런 일이 있으면 살처분 외에 대책은 없는 겁니까? 현재 닭의 경우에는 백신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오염이 되면은 네. 살처분해서 소독을 하거나 매각을 하는 거에는 현재로서 그렇게 뚜렷한 방법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살처분을 하고 있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바이러스가 더 퍼지지 않게 예. 살처분도 신속하게 하는데 예.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처분된 그런 닭고기, 오리고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매몰되거나 소각 처리됩니다. 그 피해 보상금은 누가 받아요? 피해 농장이나 그 예. 피해 농장과 관련된 예를 들면 계열사육 업체 같은 경우 이제 계열사육 업체한테 갑니다. 그리고 그 살처분 보상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농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만 마리 키우다가 다 죽었다. 다 살처분됐다 그러면 10만 마리 어치 값을 그대로 다 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다 주게 돼 있습니다만은 이제 농가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농가의 방역 책임에 따라서 네. 예를 들어 벌써 1,000만 마리 이상 살처분됐다고 그러는데 진정김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네, 농림축산식품부의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 연결해 보고 또 전남대 수의학과 서상희 교수까지 말씀 듣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김경규 실장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지난달 16일 처음 발견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 지역으로 퍼져 있습니까? 자, 농장 수로 하면은 양성이 한 127개 농장이고 크게 말씀을 드리면은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제외하고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제외하고는 전국에 걸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철새가 많이 도래하는 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경북, 경남, 제주만 빠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확산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면서요, 지금? 예, 저희들이 근본 바이러스가 과거 몇 차례 나온 거에 비했을 때는 그 발생 농가 수가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빨라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나온 바이러스가 H5N6라고 이제 돼 있는데요. 네. 그 이게 이번에 저희들이 영역을 해체했다든지 발생을 했는데 신고가 늦춰졌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 그 삭감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농가의 방역 의식을 좀 고취하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를 보면 피해 보상금 다 받으니까 농장주들이 그냥 뭐 AI 발병해도 남을 나라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군요. 과거에 뭐 일부 그런 사례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농장 입장에서 보면은 네. AI가 발생하면 굉장히 손해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살처분을 한 이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입식을 다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알겠습니다. 농장에서는 방역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죠. 예.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가금류 전면 이동 금지 조치. 근데 이게 벌써 세 번째라면서요? 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건? 소위 뭐 스탠드 스틸이라고 하면 굉장히 강력한 방역 조치입니다. 전국에 네. 가금류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와 시설이 일시적으로 이동을 다 중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네. 축산 농가에서 어떠한 것도 빠져나올 수 없게 하고 예. 도축장이나 도계장에서도 가동을 중지하고 그럼으로써 그 이틀 동안의 바이러스의 움직임을 바이러스가 자체가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